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세 번째 이야기도 깜짝 놀랄 만한 소식 가득 준비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기승을 부리다 못해 숨이 턱턱 막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식 중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상황도 힘들죠. 먼지도 심하죠. 사실 무엇 하나 즐거울 수 없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을 통하여 힐링을 얻고 있다, 이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사만 봐도 그렇거든요. 지금은 영웅시대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고요. 심지어 지금은 영웅시대 뿐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제 올라왔던 영웅님의 이 유튜브 영상이죠. 임영웅 소원 성취했다, 리오넬 메시 경기 직관에 우리 형 나 행복해 라면서 이 메시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이제 모르는 이야기였는데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메시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임영웅 성공한 덕후대다. 우리도 덕후잖아요. 바로 임영웅님을 좋아하는 덕후. 근데 임영웅님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덕후란 얘기입니다. 임영웅님의 스타는 바로 리오넬 메시 선수죠. 그러다 보니 기사에서도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가 유일하게 팔로우하는 사람은 바로 리오넬 메시 선수다. 임영웅은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로 활약했고 지금은 연예인 축구단에서 뛰고 있을 정도로 축구에 애정이 깊다.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공식 계정 이외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와 엘린 홀란드라는 두 축구 선수만을 팔로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간직할 기념사진이라고 임영웅님이 이렇게 올렸던 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어린 시절 안양 LG의 팬이었던 그는 공격수 황의조와 친분이 깊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시축 행사가 가지고 온 이 파급력이요, 정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지금은 영웅시대, 자, 서점 가도 꽃 피었다, 우리가 임영웅을 사랑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 기사를 한번 쭉 읽어드리면, 그는 불과 만 31라는 나이에 시대를 풍미하는 가수가 되었다. 시대를 풍미하는 가수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이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중장년층만의 아이돌일 수도 있었다. 한마디로 트로트에 그냥 뿌리 박았다면 중장년층들만의 아이돌로 남았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제가 얼마 전에 1,000억 원에 달하는 임영웅님의 몸값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아니라 이런 아티스트적인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어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기는 이제 전 연령층에서 돋보인다. 음원을 낼 때마다 10대에서 20대의 파워가 거센 음원 사이트 상단에 줄 세우기를 한다. 최근에는 축구 팬들까지 사로잡았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국내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이죠. 이렇듯 임영웅의 활동은 사회적인 파급력을 지닌다. 그의 팬클럽 이름처럼 지금은 영웅시대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이런 임영웅 신드롬과 음악 세계를 분석한 책을 설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책자죠. 국내 최초 임영웅 음악 평론인 이 책에서 저자 조이는 임영웅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임영웅 현상이라고 지칭한다. 제가 사실 임영웅 현상이란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저자하신 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임영웅은 삶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들의 고립, 단절, 불안을 위무하는 가수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가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임영웅의 팬덤은 노래로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한 수많은 팬들이 모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팬덤보다 결속력이 단단하다. 이게 또 굉장한 팩트라고 보여져요. 사실 뭐 많은 아이돌들의 팬덤은 대다수가 그 아이돌들의 외모를 좋아하고 빠지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 아이돌의 어떤 역사나 서사보다는 아무래도 그 가수에 대한 외모나 뭐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팬덤의 단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르게 팬덤이 형성되지만 그만큼 빠르게 팬덤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좀 케이스가 다르죠. 당연히 외모도 뛰어나고 당연히 퍼포먼스도 엄청나지만 특히나 어떻습니까? 노래로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한 임영웅님의 노래로서 나의 힘들고 고립되고 단절되고 불안했었던 이 삶이 정말 의미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영웅시대 팬덤인 만큼 결속력이 단단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흔히 팬들을 사로잡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제가 말한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노래 실력과 외모가 지목이 되지만 최근에는 트로트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에 편승하는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트로트 장르의 뭐 행사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이 너무 바빠서 행사에 못 가게 되면은 다른 가수들에게 기회가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젊고 잘생기고 트로트를 하는 가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회가 넘어가면서 아, 트로트를 하면 돈이 벌리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도전하는 장르의 가수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쓴 저자는요, 임영웅의 음악 세계를 관통하는 정서를 한과 결핍으로 분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노래하는 임영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 이게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아이돌들 사례를 보면은 뭐 잘생긴 외모, 화려한 퍼포먼스 때문에 이성적인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을 좋아하는 대다수의 분들은요,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임영웅님의 노래에 위로를 받고 이 가수가 정말 나의 삶을 바꿔주었구나. 내 자식 같고 손주 같고 친구 같고 뭐 애인 같고 오빠 같고 아마 다양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임영웅의 음악 세계를 관통하는 정서가 한과 결핍으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더 읽어보면요. 책에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담겼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넥스트 출신의 유명 기타리스트 김세왕은 이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최고 자리에 오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임영웅이 전 세계 최고를 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사실 기타리스트 김세영님은 예전부터 다른 잡지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노래 실력을 극찬했었던 분이죠. 그리고 유명 테너인 조용갑 씨도 임영웅의 노래가 저음 파트에서도 무게감을 동반하는 이유, 다른 가수의 노래보다 따뜻하고 깊이 있게 들리는 그 이유를 완벽한 호흡에서 찾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 책의 내용을 다 읽으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명 테너, 소프라노가 성악에서 굉장히 높은 음을 담당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프라노로는 바로 조수민 님이 있을 겁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래서 테너를 하게 되죠. 테너는 이제 굉장히 중저음의 엄청 크게 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케이스가 대다수죠. 근데 이 테너가 임영웅님의 노래의 저음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임영웅님의 노래는 첫 마디에서 끝나버린다. 근데 첫 마디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음도 굉장히 잘 부르잖아요. 말하듯이 부르면서도 깊이감이 있는 저음과 또 그 저음이 언제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고음까지. 요즘에는 또 창법이 더 많이 개선되고 발전해서 임영웅님의 고음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뽑아내며 폴라로이드나 런던보이를 들어보면 엄청난 가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얇고 높은 가성도 우리 아티스트가 부를 수 있구나 라는 걸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테너가 들었을 때는 저음 파트에서조차
그 깊이감 있는 이유는 완벽한 호흡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참 궁금할 수밖에 없는 책의 내용이에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영웅님의 이 노래 창법, 유튜버들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완전 전문 분야 현직인 분들과는 그 수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책이 가치 있는 이유이겠죠. 보니까 이처럼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를 분석한 이 책조차도 임영웅의 신드롬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쭉 보면 보이세요? 서점가도 임영웅 효과 50대 여성에 가장 많이 팔렸다.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라는 책 자체가 지금 베스트셀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가수 임영웅 효과가 서점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8일 K리그 경기에 시축자로 나서 축구 팬들을 사로잡은 가운데 가수 임영웅의 음악 세계와 그의 인기 비결을 분석한 첫 단행본이 서점가를 강타했다. 바로 13일 오늘이죠. 인터넷 서점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예스24에 따르면 이른바 임영웅 매력 탐구서인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이 책자는요, 4월 둘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7위에 오르면서 여성 팬들의 지갑을 열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베스트셀러 7위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지난 4일부터 판매가 됐기 때문이죠. 4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했고 예약 판매 3일 만에 예술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요. 종합 순위에서는 16위에서 단숨에 7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약 판매 3일 만에 예술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요. 종합 순위에서는 16위에서 단숨에 7위까지 치고 올라간 겁니다. 언론인 출신인 분이 이 책을 지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책에서 임영웅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구매력은 어느 정도냐? 예약 판매 구매자 연령대를 보면요. 40대 이상이 87%로 굉장히 높은 비중.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87명이 40대 여성분이었다. 이 중 50대 이상의 여성 구매자 비율은 63.3%다. 그러니까는 이 책을 구매한 대다수의 분들이 40, 50대 중년 여성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판사 한스미디어에 따르면요. 이 책 자체가 임영웅의 노래로 위로받은 수많은 팬들에게 보내는 연대 헌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11일 오후부터 서울 교보문고를 비롯하여 일반 서점에서도 순차적으로 지금 입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 안 하시고 나는 서점 가서 구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서히 풀리고 있다고 하니 동네에 있는 서점에 전화하셔서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이 책 혹시 들어와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 바로 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예스24를 통해서 온라인 구매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서점가도 강타하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 히어로가 직접 책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냈다. 임영웅님이 적은 책이다. 아우, 그러면 뭐 압도적 슈퍼 1위일 겁니다. 역대급 기록을 세울 거예요. 하지만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른 저자가 낸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7위고요. 종합순위라는 거는 장르를 불문하고 임영웅님의 책자가 전체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이고 예술 분야에서는 압도적 1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님의 파워 아닐까요? 이게 만약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겠습니까? 대다수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이 책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축 행사 때건 또는 유튜브 때건 장르를 불문하고 뭐 길게 본다면 광고계까지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장르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유튜브에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니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오프라인에서 임영웅, 온라인에서는 침착맨.
자, 제주 프런트가 구독자 212만 명 유튜브에 제주와 K리그를 홍보한 사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요번에 시축 이벤트를 하면서 정말 어마무시한 지금 관객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는데, 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가 K리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도 K리그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 침착맨이라는 유튜버는요, 와, 뭐 엄청납니다. 수백만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 침착맨이라는 유튜버 자체가 방송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맡을 만큼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구독자만 212만 명입니다. 나아가서는 정보를 보니까 조회수가요. 16억 뷰가 넘어요. 16억 뷰가 넘는 어마무시한 조회수까지 가지고 있는 이 유튜버가 왜 임영웅님과 함께 거론이 되었느냐. 임영웅님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축구장에 가서 K리그 시축을 통한 홍보를 담당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이 수백만 명과 수십억의 조회수를 가진 침착맨이라는 유튜버가 이렇게 제주팀에서 홍보를 맡아서 K리그를 홍보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4월 초 K리그판을 수놓은 키워드는 유명 가수 임영웅이었다 라고 적혀져 있고, 임영웅 시축이 가려져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임영웅이 상암을 찾기 사흘 전 K리그와 관련된 이슈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했다. 그 이유는 구독자 212만 명을 자랑하는 침착맨이 K리그, 바로 제주팀의 유니폼을 입고 방송을 촬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듯 수백만 명의 유튜버보다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시축 이벤트가 굉장한 이슈를 낳았다라는 것을 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영웅님도 수백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굉장한 파급력을 임영웅님이 K리그에 선사했다. 그러니 지금 뭐 K리그가 됐건 월드컵이 됐건 제발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가 아니죠. 임영웅님이 아니죠. 임영웅 신님이 홍보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영향력이 무궁무진한 가운데요. 유튜브에서 영향력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축구 대통령이라니 축덕 임영웅 말년 호빙요의 유쾌한 댓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임영웅님이 등장을 해요. 안녕 형들이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나 초년 임영웅이야 라고 적혀져 있으면서 이렇게 영상의 사진들이 공개가 돼요. 자, 어떤 사연인지 봤더니, 자, 오늘 공개된 말년 호빙요라는 유튜브 채널에요. FC 서울을 직관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모습 한번 설명드렸어요. 임영웅님이 웬 유튜버로 보이는 분과 셀카봉을 들고 무언가 축구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본 거였습니다. 이 비하인드 영상이 오늘 공개가 됐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은 킥오프에 앞서 이 FC 서울 유니폼의 등번호 12번을 달고 등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라운드를 떠나던 임영웅님이 말년 호빙요라는 유튜버를 발견하고 되돌아서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안녕 초년 임영웅이야 라면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짧은 대화를 했는데 K리그를 위해서 와주시다니 K리그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라고 유튜버가 말을 하자 임영웅님은 말년 호빙요를 위해서 왔다. 형이 온다길래 해서 왔다. 그러니까는 이 유튜버가 이 시축 행사에 온다라고 해서 제가 왔어요라고 임영웅님이 이분을 막 띄워준 거죠. 사실은 시축 행사 때문에 온 건데 진짜 이렇게 유튜버 분을 발견하자마자 띄워줬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계속 전달해 보면 이 임영웅님이 오히려 말년 호빙요라는 유튜버에게 근황을 언급합니다.
수업하시더라. 수업을 꼭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멋진 시축을 축하하는 유튜버에게 임영님은 발목이 안 좋아서 테이핑을 해놨더니 킥이 잘 안 됐다. 아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임영웅님이 공을 딱 찼는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잖아요. 아니, 임영웅님의 슈팅력이라면 충분히 골인이 됐을 텐데 왜 저렇게 됐을까? 긴장해서 그랬나? 라고 많은 팬들이 의아해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발목이 안 좋아서 테이핑을 해놨었다. 아쉽다. 근데 이 발목이 사실 저는 언제가 떠오르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고 안타까워했었던 그 시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임영웅님이 이렇게 좀 발목을 다쳤을 때가 있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 당시 때 저 촬영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인스타에 사진도 올리기도 했지만 이 당시 때 이 깁스까지 했었던 이 뽕숭악당에 깁스까지 하고 등장했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물론 이때는 임영웅님이 오른쪽 발목이긴 했습니다. 근데 슈팅을 할 때는요, 뭐 오른쪽 발목에 테이핑을 했든 왼쪽 발목에 테이핑을 했든 이 깁스가 굉장히 영향을 줬을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발목을 다쳤어요. 왼발잡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발목을 많이 쓸까요? 왼쪽 발목을 많이 쓸까요? 왼쪽 발목을 많이 쓰겠죠? 보통 그래서 한쪽을 다치면요, 반대쪽도 결국 부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이 무리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니 임영웅이 깁스 푼 지가 언젠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이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발목에 인대가 손상됐기 때문에 발목에 인대가 손상될 경우 이게 한 번 늘어난 인대는요 다시 복구가 안 돼요. 늘어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도 계속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치기 전보다 그 운동 수행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아마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발목이 안 좋아서 테이핑을 해놨다. 물론 최근에도 축구를 임영웅님이 즐겨 하면서 좀 무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팩트는 그때 깁스했던 후유증이건 아니면 최근에 축구를 했기 때문이건 임영웅님이 이날 킥슈팅이 잘 안 됐던 거는 이렇게 발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이핑을 했다. 그리고 신발을 신을까 축구화를 신을까 스태프들끼리 투표를 했는데 축구화 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 결국 축구화를 신고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런 댄스 무대를 펼치게 됐던 것도 임영웅님 생각도 있었지만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인성이 바른 거죠. 사실 축구화 신고 어떻게 댄스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잔디밭을 고려하기 위해서 축구화를 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짧은 만남 뒤에 나중에 진짜 수업을 들으러 가겠다라고 엄지를 치켜 세워요. 이 수업이 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공개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임영웅님이 여기에 댓글을 남겨요. 그리고 축구 대통령이라고 지칭한 자막을 본 듯이 임영웅님은 축구 대통령이라니요. 말년 후빙요 늘 응원합니다. 수업 받으러 꼭 갈게요. 화이팅! 이라고 적혀져 있었다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채널인데 임영웅님의 시축 모습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임영웅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보니까 기성용 선수도 함께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 이렇게 사인도 해주는 기성용 선수의 모습과 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을 인터뷰했었던 이 모습까지 영상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요렇게. 근데 댓글을 실제로 보니까요, 임영웅님 실제로 남겼어요. 보이시죠? 자, 이렇듯 이분을 임영웅님이 굉장히 챙겨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사실 뭐 대단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독자가 14.5만 명 정도 됩니다. 구독자로만 따지면 사실 소시보다도 좀 적어요. 조회수도 보면은 5,700만 조회수로서 이게 굉장히 높은 조회수의 채널도 아니거든요. 근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댓글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온 유튜버분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이야기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하는 컨텐츠 때문입니다.
쭉 보니까, 자, 이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선 슈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굉장히 분석을 잘하는 유튜버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축구 관련 유튜브를 보다 보니 아마 이것을 즐겨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도 들어가 보니까 임영웅님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어 있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많은 분들 덕분에 영상이 무사히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웅님과 함께 이렇게 촬영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신나서 자신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까지 사진을 다 올린 유튜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배려인 거죠. 어찌 보면 좀 작은 규모의 유튜버예요. 작은 규모의 유튜버인데 임영웅님이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평소에 좀 챙겨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장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맞닥뜨렸음에도 직접 촬영에 응하면서 이렇게 반가워했다라는 거. 그리고 시축을 하러 왔음에도 이 유튜버 분을 보면서 형 온다길래 제가 왔죠 라면서 이렇게 너스레까지 떠는 이런 배려를 볼 수 있고,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는, 야, 이런 배려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니까 좀 기대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 임영웅님의 콘서트나 뭐 사적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출연을 해주실 수 없겠죠. 네. 어찌됐건 축구 유튜브를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주변에 축구 선수들 좀 있는데 축구 유튜브를 해야 되나. 그럼 임영웅님이 보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이렇게 배려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었던 이 발목 부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럼에도 시축을 하러 나왔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책임감, 사실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공을 차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역시나 이 배려심은 남달랐다. 그리고 유튜버 분에게 말한 이런 촬영과 등장 모습조차도 정말 아티스트의 인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런 다른 인성의 임영웅님 이야기 오늘 4번째, 5번째 영상에서도 쏟아낼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연달아 올라올 3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